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DSBA 연구실 석박통합과정 신수연입니다. 오늘 제가 Papers You Should Read로 준비한 논문은 Development of Machine Learning Based Model for Anomaly Detection and Fault Cause Diagnosis of Assets in Petrochemical Industries라는 논문입니다. 본 논문은 2022년에 IE 컨퍼런스에서 소개되었으며 현재까지 인용수는 2회입니다. 저는 다음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트로덕션입니다. 논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내용은 석유화학 산업에서 자산의 예기치 않은 가동 중단이 막대한 생산 손실과 환경안전 사고를 초래하기 때문에 이에 이 자산의 고장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징후를 예측하고 또 고장 원인을 진단하고자 하는 모델입니다. 여기 내용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서 다루는 내용의 그 데이터는 석유화학 산업이고 실제 데이터를 활용한 실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자산 같은 경우에는 이 석유화학 산업에서 사용되는 설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습니다. 논문에서 이 미리 자산의 고장이 발생하기 전에 징후를 예측하고 고장 원인을 진단하는 것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자산의 고장으로 인한 생산 손실, 하루에서 발생하는 생산 손실은 수백만 달러의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고 언급을 하면서 이 부분이 산업 현장에서 실제로 중요한 부분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고자 하는 것은 이 엔지니어가 선제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돕는 PDM 모델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뒤에서 계속 언급될 PDM이라는 것은 Predictive Maintenance라고 해서 예지 보전이라는 한국어로 번역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존의 이런 자산, 즉 실제 산업 현장에서는 설비들이 각 회사의 자산이 될 텐데요. 이러한 자산의 유지 보수를 하는 방법이 원래는 그러니까 인력 기반의 사람의 계획이나 사람의 선택으로 인한 그런 유지 보수를 했었다면 이제는 이 빅데이터 베이스로 이 유지 보수가 변경되어야 한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PDM, 즉 Predictive Maintenance가 어떤 것인지를 그림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면 Preventive Maintenance가 있고 Predictive Maintenance가 있는데요. 여기서 Preventive Maintenance란 일정한 주기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일정한 주기를 가지고 한 달에 한 번 또는 6개월에 한 번씩은 이 설비를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예지 보전을 해야 한다라는 뜻이고, Predictive Maintenance는 이렇게 주기에 맞는 설비의 예지 보전이 아니라 어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선제적인 대응으로 예지 보전을 해야 한다, 메인터넌스를 해야 한다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또 구체적으로 이 메인터넌스의 4가지 정도의 단계를 보시면 그 설비가 실제로 고장이 났을 경우에 또는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설비를 그 수리하는 리액티브라는 방식이 있을 수가 있겠고, 여기 그 다음 프리벤티브는 제가 앞서서 설명드린 것처럼 스케줄링 기반으로 해서 뭐 한 달에 한 번, 2달에 한 번 정기적으로 그 설비를 수리하고 관찰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프로액티브 같은 경우에는 어떤 설비의 고장의 루트 원인을 그 근본 원인이 되는 것을 분석을 하고 정의를 해서 그 원인을 미리 없앰으로써 그 결함을 줄이는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Predictive Maintenance 같은 경우에는 설비의 설비의 건강도를 그 수시로 모니터링하면서 이상이 생길 것 같을 경우에 미리 메인터넌스를 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Predictive Maintenance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PDM, 즉 Predictive Maintenance 같은 경우에는 장비 또는 설비의 고장을 사전에 예측해서 정비를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고 또 미리 그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조치를 취하기 때문에 그 설비에서 진행되는 어떤 그 최종 그 프로덕트의 품질의 안정성도 높일 수가 있습니다. 또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이라는 점에서 불필요한 유지 보수,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었던 뭐 한 달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이라고 하는 그 스케줄링 기반의 유지 보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유지 보수 작업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었던 그 네 가지 단계의 메인터넌스를 조금 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보자면 CBM이라고 해서 Condition Based Maintenance가 있습니다. 이는 장비의 실시간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필요할 때 유지 보수를 수행하는 전략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불필요한 유지 보수를 피하고 장비의 가용성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CBM은 센서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장비의 성능 저하를 조기에 감지하고 유지 보수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PDM 같은 경우는 기계의 실시간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고장을 미리 예측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고장을 미리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유지 보수를 진행을 하여 사후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고장이나 설비의 불량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주로 이런 Predictive Maintenance 같은 경우는 다양한 센서 기술과 AI를 활용해서 이 데이터의 정확성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이는 유지보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그럼 본문으로 넘어가기 전에 관련된 내용을 짧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저자들이 언급하고 있는 다양한 커머셜 PDM 솔루션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PDM이라는 것이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그림으로 잘 나와 있는 자료가 있길래 가지고 와봤는데, 어떤 생산 시설에서 다양한 데이터가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면 반도체 설비 같은 경우에는 설비 한 대당 초 단위로 또는 0.1초 단위로 굉장히 많은 양의 데이터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를 데이터를 적재를 시키고 이런 데이터가 적재되는 그 종류에는 ERP나 품질 관련 데이터 또는 Manufacturing Execution 관련된 이 MES 데이터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각각의 부서 또는 각각의 분야에서 다양한 데이터들이 이렇게 스토리지에 수집이 되게 되면 이것을 가지고 다양한 분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뭐 다양한 AI 기술이라든가 아니면 뭐 데이터를 다루는 다양한 분석 방법이나 알고리즘들을 활용을 해서 어떤 설비의 건강도를 대시보드 형태로 나타낸다거나 아니면 알람을 설정할 수 있는 조건을 걸어서 알람을 발생시키거나 하는 정도로 솔루션들이 나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본문에서는 국내외 석유화학 기업들이 실제 적용 사례가 검증된 상용 PDM 솔루션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기 예측을 통해서 자산, 즉 설비의 고장이 발생하기 전에 이상 징후를 가능한 한 빨리 예측하는 것이 목표이고, 이를 통해서 엔지니어들에게 경고 알람을 보내고 고장 원인을 진단함으로써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기존의 그 PDM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전문가 규칙과 SBM, 유사도 기반 모델링과 같은 알고리즘을 결합한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이런 기존 솔루션들의 예측 원리는 현재 센서 데이터와 또 모델이 학습한 데이터 행률 사이에 유사도를 계산을 해서 예상 수치를 생성을 하게 됩니다. 이때 실제 데이터와 예상 수치의 사이의 차이가 계속해서 벌어지는 경우에 이상 상황이다라고 해서 알람을 발생시키는 방식이고,
진단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 규칙을 적용을 해서 미리 정의된 어떤 그 산업마다 미리 정의된 고장 패턴인 이 익스퍼트 룰을 적용을 해서 원인을 파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기존 방식의 한계점도 함께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데이터 부족으로 인한 오류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이 전문가 규칙에 의해서 센서 데이터와 이상을 이렇게 매칭해 놓은 것을 보고서 이제 이상 원인을 말한다고 했는데, 그때 이 전문가 규칙에 필요한 특정한 센서 데이터가 부족할 경우에는 그런 이상 징후가 없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이상 징후를 놓치거나 또는 진단이 부정확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실제 현장에서 정상 데이터는 많지만 고장 데이터는 매우 적기 때문에 모델 학습이 어렵고, 그리고 설치된 센서 자체도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계열의 이상 탐지 관련된 연구들이나 실제 그 기업에서 하는 프로젝트에서도 흔히 발생하는 문제인데요. 정상 데이터가 압도적으로 많고 고장 나거나 이상한 데이터는 매우 적다는 문제점이 이 부분에도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지적하고 있는 문제점은 예측 시점의 한계입니다. 현재 많은 모델들은 고장이 발생하는 바로 그 시점, 즉 고장 발생 이전이 아니라 그 시점을 맞추는 데 치중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점은 실제 고장이 발생하기 전에 예후 증상을 미리 감지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이는 또 다른 말로 하면 실제 고장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대비를 하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본 논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방법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에서 이 연구에서 말하고 있는 이상 탐지 모델의 전체적인 프로세스부터 먼저 훑어보겠습니다. 스텝 1부터 스텝 4까지 나와 있는데요. 먼저 스텝 1은 데이터를 수집하는 단계입니다. 자산의 정상 패턴과 이상 패턴이 모두 포함된 과거 이력 데이터를 수집을 하게 되고, 스텝 2에서는 이 수집한 데이터를 전처리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여기서는 이상 탐지를 위해서 데이터를 정상, 그리고 고장뿐만 아니라 사이에 예후라고 하는 세 가지 패턴으로 분류를 하고 있다고 하고, 여기에서 이 논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 가운데 있는 예후라는 패턴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고장 시점이 아니라 고장이 발생하기 전 이전 시점을 포착하고 사전에 대응한다는 것이 주된 목표이기 때문에 이 예후가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스텝 3에서는 Construction of Model입니다. 실제로 이 이상 탐지를 위한 모델을 설계하는 것인데요.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여기에서는 VAE와 Isolation Forest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모델을 설계했습니다. 데이터의 특징을 추출해서 정상 범위를 학습하는 VAE라는 딥러닝 기법을 사용을 했고, 그 다음에 데이터 사이에서 이상치를 분리하기 위해서는 아이솔레이션 포레스트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설계한 모델의 정확도를 보기 위해서 밸리데이션 하는 단계를 거쳤는데요. 석유화학 산업의 핵심 설비인 원심 압축기의 과거 실제 고장 사례를 적용해서 성능을 검증했습니다. 그럼 먼저 스텝 1부터 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데이터 수집 및 구성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대상 설비 같은 경우는 어떤 한 기업의 석유화학 산업의 핵심 장비인 원심 압축기가 대상 설비가 되겠습니다. 데이터의 범위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3년 동안 꽤 긴 기간 동안 수집된 31개의 변수를 가진 데이터이고, 분석의 대상이 되는 이상 발생 대상이 되는 그 사례는 총 12건의 가동 중단 사례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6건은 계획된 정비, 그러니까 계획을 가지고 이상이 발생해서 한 정비가 아니라 그냥 계획에 맞게 정비를 한 6건이고, 그 다음은 예기치 않은 고장으로 6건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7년부터 2020년까지 3년 동안 수집이 된 데이터임에도 불구하고 전체 고장이 6건밖에 되지 않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데이터 분류 및 라벨링입니다. 데이터 분류는 앞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세 구간으로 나누었고, 이 각 고장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정상, 장비가 안정적으로 가동되는 구간, 그 다음에 예후, 고장 징후가 나타나는 구간, 그 다음에 고장, 실제 장비가 멈춘 구간의 세 구간으로 나누었습니다. 여기서 이 예후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 예후라는 것을 실제 데이터로는 파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실제 현장의 엔지니어들의 자문을 받아서 고장이 발생하기 전 6시간 전을 예후 구간으로 설정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예후 구간은 고장은 아니지만 고장이 나기 직전의 구간이기 때문에 정상으로도 볼 수 없는 모호한 구간이라서 따로 뺐다고 하고, 비지도 학습의 특성상 정상 데이터만을 학습을 시켜서 이 새로운 데이터가 왔을 때 얘가 정상이냐 비정상이냐를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이 비지도 학습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정상 데이터와 분리하는 작업이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데이터를 클리닝하는 것인데 정상 데이터를 선별하는 과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비지도 학습 기반의 이상 탐지 모델에서는 정상을 어떻게 정의하고 어떠한 정상 데이터를 학습시킬 것인가를 정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로우 데이터에서 이미 이상 데이터가 섞여 있을 수 있다는 그 생각으로 각 변수별로 특정 표준 편차를 벗어나는 수치들을 찾아서 제거함으로써 정규화 과정을 거쳐서 이 정상 데이터를 선별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순수한 정상 데이터만을 추출하여 모델의 학습 성능을 극대화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모델을 설계하는 과정입니다. 기존의 규칙 기반의 방식은 미리 정의된 증상의 순서에 따라 이상을 탐지를 하게 되는데 자산의 고장 패턴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모든 규칙을 미리 정의하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 이러한 고장은 단순히 장비의 자체 기계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장비가 작동하는 전체 공정상의 다양한 이슈가 결합이 되어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모든 규칙을 미리 정의하기가 어려워 이를 미리 정의하지 않는 방향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VA 모델을 사용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비지도 학습을 통해서 정상 데이터의 패턴을 학습을 하는 방식으로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인코딩과 디코딩 방식을 통해서 정상 데이터를 이 레이턴트 벡터로 압축을 한 후에 이 압축된 잠재 벡터를 다시 원래 데이터로 복원을 하고 이 복원한 데이터와 원래 데이터의 그 차이를 가지고 재구성 오차를 계산을 해서 이상 점수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이 차이가 미리 설정한 어떤 threshold를 넘는 경우에는 이상 징후로 판단을 했습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그 데이터가 31개의 다별량 데이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여기 인풋 부분을 보시면 총 31개의 서로 다른 변수가 하나의 벡터로 그 인코더로 들어가서 학습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여기서 사용한 그 방식이 아이솔레이션 포레스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역시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아이솔레이션 포레스트라는 기법은 이상치는 고립시키기 쉽다라는 아이디어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이 그림을 통해서 보시면 정상 데이터를 분리하는 경우 이 가운데에 있는 이 초록색 점이 정상 데이터라고 보겠습니다. 그럼 이 정상 데이터를 이 다른 점들로부터 분리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랜덤으로 선을 그었다고 했었을 때 여러 번의 스플릿 과정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상치 같은 경우에는
이상치는 이렇게 다른 점들에 비해서 그 분포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몇 번의 스플릿만으로도 이상치를 분리해낼 수 있다라는 아이디어를 사용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를 무작위로 반으로 계속 스플릿하면서 특정 데이터가 혼자 남을 때까지의 스플릿 횟수를 측정하여 이상치와 정상, 이상치를 분리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조금 살펴보면 여러 개의 아이솔레이션 트리가 모인 포레스트를 형성을 하게 되는데 무작위 추출로 그 전체 데이터 중에 일부 샘플과 일부 변수를 무작위로 선택을 하게 됩니다. 또 선택된 변수를 기준으로 해서 무작위 수치를 정해 데이터를 계속 나누게 반복해서 분할을 하게 되고 수많은 나무에서 측정된 평균 고립 횟수를 바탕으로 최종적으로 이상 점수를 산출하게 됩니다. 이 아이솔레이션 포레스트에서 그 반복 분할을 하고 무작위 추출을 하는 것은 예를 들어 이상치가 우연하게도 이 랜덤으로 스플릿하는 이 선으로 분리가 잘 되지 않거나 아니면 정상 데이터임에도 불구하고 우연히 이걸 잘 골라낼 수 있는 이 스플릿이 발생을 하는 경우에는 제대로 분할이 되지 않아서 이상치를 잘 추출해내기가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반복 분할 그리고 무작위 추출의 방법을 사용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이상이라는 것을 판단을 했다면 이상인 상황을 알게 되었을 때 이상을 발생시킨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진단하는 것도 중요할 텐데요. 단순히 이상 발생만을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는 앞서 그 related work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predictive maintenance를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설비가 이상하다라고 말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 이상하다고 점수를 낸 원인, 즉 온도가 너무 높았다, 압력이 너무 낮았다, 라는 등의 그런 원인을 식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원인을 식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가장 먼저 그 재구성 오차 기반으로 하는 VAE를 보시면 실제 값과 모델이 생성한 보건값 사이의 차이를 각 변수별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오차가 큰 변수일수록 정상 패턴에서 크게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바로 그 변수가 이상을 일으킨 주요 원인이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여기 수식을 보시면 조금 더 직관적이실 텐데요. 앞서 보여드렸었던 인풋으로 사용하는 31개 종류의 그 변수들의 그 차이의 합을 특정 변수, i번째 변수의 차이의 제곱으로 나눈 값, 이것을 바로 그 변수의 중요도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도라는 것은 이 이상을 발생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즉, 이상을 발생시키는 주요 원인이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이솔레이션 포레스트에서 샵을 사용한 것인데요. 이 아이솔레이션 포레스트의 구조상 그 오차라는 것을 바로 알기는 어렵기 때문에 게임 이론을 기반으로 한 샵이라는 수치 모델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는 특정 변수가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이상 점수 차이를 계산을 하고 이러한 것을 다른 변수들과의 수많은 조합에서 가중평균을 함으로써 직관적으로 이해를 해보자면 이 변수가 추가됨으로써 이상 점수가 몇 점이나 올라갔는가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변수의 중요도를 계산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 방식을 모두 사용을 해서 VA의 오차가 크고 샵의 기여도가 높다면 그 변수를 고장의 주요 원인으로 식별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밸리데이션 파트입니다. 앞서 설계한 그런 모델들의 성능을 검증하는 파트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먼저 VA 모델의 성능을 보면 12건의 전체 고장 사례에서 고장 시점에서는 모두 점수를 상승하는 그 형태를 보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6건의 예기치 않은 고장 중에서는 단 한 건에 대해서만 고장 전의 예우를 성공적으로 포착을 했습니다.
아래 그래프를 보시면 이 부분이 정상 파트이고 여기 실제 고장이 발생한 파트라고 했었을 때 여기 예후를 포착하는 부분에서 4번에 대한 언플랜드 셧다운만 포착을 했고 나머지 5건의 비계획 고장에 대해서는 사전에 예후를 감지하지 못한 결과를 보였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아이솔레이션 포레스트를 사용한 모델의 성능입니다. 모든 비계획 고장 사례에서 고장 발생 전에 예후를 포착했다고 하고 그 시점 같은 경우에는 고장이 발생하기 전에 최소 2시간에서 최대 17일 전에 미리 이상 징후를 찾아냈다고 합니다. 아래의 표를 보시면 실제로 발생한 그 고장들에서 각각 얼마나 일찍 고장의 예후를 포착을 했는가를 나타낸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그래프에서도 앞에서는 이 네 번째 비계획 고장에 대해서만 예후를 포착을 한 반면에 이 아이솔레이션 포레스트를 사용을 했었을 때는 그 외 2번, 5번 등의 다른 비계획 고장에 대해서도 예후 기간에 먼저 포착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true positive rate, 즉 고장을 고장으로 정상으로 예측한 경우는 전체의 99%라고 하고 그다음에 false positive rate, 즉 정상을 고장으로 잘못 얘기한 경우는 2%에 불과해서 오탐지율도 굉장히 적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여기서 계속 얘기했었던 고장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진단하는 것을 보시면 아이솔레이션 포레스트에서는 이상 점수가 높을수록 샵 값이 낮은 음수로 나타나는 것인데 이러한 기준을 보고 판단을 했을 때 모델이 지목한 주요 변수들, 즉 샵 값이 낮은 음수로 나타난 그 주요 변수들이 통계적인 분석 결과나 또 현장의 실제 엔지니어들의 경험적 판단과도 정확히 일치해서 고장 원인까지도 정확히 판단을 할 수가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그 지속 가능한 학습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는 모델이 추론한 결과가 threshold보다 작은 위치에 있다면, 즉 그게 정상인 상황이라면 그 데이터를 새로운 정상 데이터셋에 추가해서 다음 학습에 활용을 함으로써 계속해서 모델을 업데이트할 수가 있고 이것은 공정 환경이 변하더라도 모델이 항상 최신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가 가능하다라는 뜻을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앞서서 설명드렸었던 것이 PDM, 즉 Predictive Maintenance이기 때문에 이런 고장 원인을 진단을 하고 그래서 그 고장명이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도출을 하는 방식입니다. 보시면 매핑 테이블이라는 것이 있고 가중치가 있는데요. 이 샵 점수와 가중치 매핑 테이블을 결합을 해서 구체적인 고장명까지도 곧 도출을 하는 방식입니다. 이 매핑 테이블이라는 것은 특정 고장, 예를 들면 서지라는 그 고장이 발생을 했을 때 어떤 센서의 변수들이 중요하게 변하는지를 수치화한 표이고 이 가중치는 그 고장의 원인과 변수 사이의 상관관계를 머신러닝으로 학습해서 최적화한 값입니다. 단계를 보시면 샵 값을 변수별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샵 그 밸류를 각 변수별로 이렇게 계산을 한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는 아까 설명드렸었던 변수별 기여도를 계산하기 위한 그 수식으로 설정된 그 값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으로 고장 원인별 점수 산출을 위해서 샵 값에다가 매핑 테이블의 가중치를 곱해서 모두 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서지에 해당하는 가중치가 변수 1은 0.5, 변수 2는 0.5라고 했었을 때 이 0.2와 0.5를 곱하고 또 0.5와 0.5를 곱해서 이 가중합을 한 것을 최종적인 스코어로 산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서지에 대한 문제, 그다음 리액터에 대한 그 고장, 익스펜더에 대한 고장에 대해서 각각의 가중치와 그 변수들의 샵 값이 있다면 이렇게 각각을 가중합을 통해서 최종적인 그 폴트 커스 스코어를 다음과 같이 계산을 하게 되고
이 점수를 바탕으로 여러 고장 후보 원인 중에 즉 서지냐, 리액터냐, 익스펜더냐 중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한 이 서지라는 그 고장을 최종 고장 원인으로 지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으로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가중치 매핑 테이블을 만들어야 할 텐데요.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이 이상 데이터 구간을 설정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주 변수를 추출하는 과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년간의 데이터 중에서 모델의 이상 점수가 임계치를 넘은 구간들을 모두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추출된 구간들 중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적인 구간을 선택을 하고 이를 현장 엔지니어가 한 번 더 검토해서 신뢰성을 높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음과 같이 선택이 되었다고 했었을 때 이제 샵 값을 이용해서 주요 변수를 추출을 할 텐데 각 고장 원인별로 서지, 리액터, 익스펜더 원인별로 어떤 센서가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를 찾아내는 과정입니다. 이 이상 데이터의 구간 동안에서 매 순간 샵 값이 가장 낮은 음수인 상위 5개의 변수를 기록했습니다. 샵 값이 낮다는 것이 이상에 크게 기여했다는 것이라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어떤 변수가 상위 5위 안에 가장 자주 이름을 올렸는지를 기준으로 해서 주요 변수를 선정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알고리즘으로 찾은 변수 말고도 현장 엔지니어의 경험적 판단을 토대로 해서 몇 개의 변수를 추가로 더 보완해서 최종 주요 변수들을 추출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중치 최적화 방식 방법인데요. 이런 앞에서 말씀드렸었던 키 밸류, 키 변수들을 뽑아냈다면 이 가중치 산정을 위해서 3가지 알고리즘을 비교 테스트했다고 합니다. 먼저 로지스틱 회귀 기반으로 회귀 개수에 소프트맥스 함수를 적용해서 상대적 비중을 계산하는 간단한 방법이 있고 그다음 랜덤 포레스트 기반으로 해서 모델이 학습 과정에서 산출하는 특성 중요도를 가중치로 사용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휴리스틱 기반으로 전문가의 경험을 수치화해서 샵 값이 낮은 변수에는 2점, 높은 변수에는 1점, 그리고 여러 고장의 공통으로 나타나는 변수에는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서 역수를 취하는 방식으로 하는 휴리스틱 기반 방법까지 총 3가지의 가중치 최적화 알고리즘을 비교하고 테스트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데이터의 불균형에 대해서 맨 처음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정상 데이터가 고장 데이터보다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고장 데이터와 동일한 수의 정상 데이터를 전체 데이터셋에서 무작위로 선택을 하고 이 과정을 30번 반복해서 샘플링 편향을 제거하고 산출된 가중치의 평균값을 최종 가중치로 확정하는 다운샘플링 기법으로 데이터 불균형도 해결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결과적으로 나온 각 고장의 원인과 그에 해당하는 키 베리어블에 대한 것이 가중치 매핑 테이블로 다음과 같이 산출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장 원인을 판정하는 것에 판정하는 방식에 대한 밸리데이션도 진행을 했었는데, 고장 원인의 판정 프로세스는 한순간의 데이터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상 징후가 나타낸 구간 전체를 종합적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이 구간 안에 시점별로 점수 계산을 통해서 이상 구간 내의 매 시점마다 샵 값과 가중치를 모두 더해 고장 원인 점수를 산출을 하고 구간의 평균을 산출을 해서 해당 이상 구간 전체 동안 발생한 고장의 원인별 점수들의 평균값을 계산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여러 후보들 중에서 평균 점수가 가장 높은 항목을 해당 구간의 최종 고장 원인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었던 3가지 알고리즘의 성능을 비교를 한 것을 보면 실제 14개 이상 구간 데이터로 테스트를 했었을 때 랜덤 포레스트가 가장 높은 정확도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장 적용성 측면에서 살펴보면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모델이 이상이 있습니다 라고 알리는 수준을 넘어서
8에서 90% 이상의 확률로 이것은 서지의 문제입니다. 라고 구체적인 고장의 원인을 짚어준다는 점에서 현장 적용성이 더 큰 그런 모델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또 랜덤 포레스트 알고리즘은 변수 간의 복잡한 비선형 관계를 잘 파악하는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석유화학 공정처럼 변수가 많은 환경에서 가장 적합하다고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설비의 고장이 나기 전 최소 2시간, 그리고 최대 17일 전에 미리 이상 징후를 포착을 하는 예측 성능을 보였고, 이는 실제로 엔지니어가 부품을 준비하거나 공정을 조정하기에 충분한 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확도 측면에서도 99%의 높은 진 탐지율과 2%의 오탐지율을 기록을 해서 가성 알람을 발생시키는 확률을 매우 적게 가지고 가면서 현장 적용 가능성을 입증했습니다. 고장의 원인 진단 측면에서도 알고리즘은 그 아이솔레이션 포레스트로 탐지를 하고 변수별 기여도는 샵을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그 변수별 가중치를 계산하는 방법으로는 랜덤 포레스트를 조합하여 하이브리드 모델을 사용했습니다. 총 14건의 이상 구간 사례 중에서 11건, 78.6%의 고장 원인을 정확하게 분류를 했으며 단순히 기계가 이상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이상하다를 짚어줌으로써 엔지니어의 의사결정을 직접적으로 도와줄 수 있었습니다. 기술적 차별점 측면에서도 정상 데이터를 학습하고 확보된 이상 구간 데이터를 다시 분류 모델로 정교화하는 방식을 사용을 했고, 샵 값을 이용을 해서 블랙박스 모델인 인공지능이 왜 그런 판단을 내렸는지에 대해서 엔지니어에게 근거를 제시하여서 조금 더 현장에 적용하기 편한 그런 모델을 제시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런 프리딕티브 메인터넌스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생산 손실 방지, 그리고 운영 비용, 토탈 코스트 오브 오퍼레이션을 절감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PYSR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